제가 이재명 대표의 최근 우클릭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거든요. 이재명의 우클릭을 절대 가볍게 보지 마라. 모든 게 내 책임이니까 사람들은 다 용서해 달라라고 그런 이야기가 한마디도 대통령 입에서 안 나온다는 게 부끄럽습니다. 천공 스승님 아십니까? 윤 대통령은 준비도 안 되고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 사람이 비상계엄까지 할 줄은 저도 몰랐거든요. 그 중원에서 결투에서 내가 싸워서 이길 자신이 있다. 탄핵 심판이 거의 끝나가잖아요, 현재에서. 이제 이번 주 20날 한다고 아마도 추가돼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국군 통수권자로서 계엄을 하면서 자기 손으로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 부당한 명령이었지만 명령에 따른 사람들이잖아요. 특전사령관, 소방사령관, 방첩사령관, 그다음에 국정원 차장, 영관급 장교들 만약 그 군인들이 이야기하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 누구누구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든지 이 말이 만약 다 사실이라면요.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심판장에 와가지고 이야기했던 것들이 거짓말이라는 거죠. 나라를 이 혼란에 빠뜨려 놓고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덮어씌우는 거예요. 모든 게 내 책임이니까 저 사람들은 내 명령을, 내 지시를 따른 죄밖에 없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다 용서해 달라라고 그런 이야기가 한마디도 대통령 입에서 안 나온다는 게 그게 참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헌재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허점을 보인 대목들이 몇 대목이 있어요. 반대하고 찬성하는 막 시위가 막 열리고 있잖아요. 그 중간에 있는 다수의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의 모든 절차와 결정에 대해서 승복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이 돼야 된다. 이건 민주당이 진짜 실수한 거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할 때 정족수 문제가 아직도 해결 안 되고 있잖아요. 대통령의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3분의 2냐 151명이냐 과반이냐 이거부터 클리어하게 결정을 해줬어야 돼요. 그 1월 초에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다. 제가 아니 무슨 소리지? 내란에 대한 헌재 판단이 있어야지 탄핵의 결정이 공정해질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조차 약간 무너지는 느낌? 마흔혁 후보 임명을 최상목 권한대행이 안 한 게 위헌이다. 이거를 결정하겠다 그러는데 2월 3일 날 오후 2시에 결정을 하겠다고 미리 사전에 헌법재판소가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했냐면 2시에 결정을 하는데 11시에 보류를 해요. 세상에 사법부가 스스로 이렇게 권위를 잃어버리고 절차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는 국민들한테 승복하기 힘든 그런 빌미를 자꾸 주는 거다. 헌재 전망이 그렇게 딱 기울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긴 어려운 모양이죠. 전망 그냥 단순히 인용한다 아니면 기각한다. 개인적으로는 탄핵 찬성인데 저는 인용적으로 전망을 합니다. 군을 동원해서 국회와 선관위를 장악하려고 했다. 그거 하나로도 비상계엄 요건부터 안 맞고 위헌적인 포고령을 내렸고 병력을 동원해가지고 국회와 선관위를 장악하려고 했으니까 만약 기각이 된다. 5대 3로 기각이 됐다 칩시다.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대한민국 대통령은 이걸 다시 되풀이해도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도 직무정지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민주공화국의 아주 기본적인 작동 원리 그걸 너무 우리가 부정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 때문에 저는 인용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지난번 대선 후보 경선할 때 그 윤석열 대통령의 위험성이랄까 이 현대 민주주의에는 안 맞는 자질들을 제일 먼저 제기를 하셨잖아요. 천공 스승님 아십니까? 천공이요? 그때 이 정도의 위험성까지 예상을 하셨습니까? 나도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해보고 선거판 나가 수도 없이 했지만 손바닥에 왕자를 써가지고 그걸 이래가지고 토론에 나오는 사람은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그때 천공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어디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윤 대통령이 토론 다 끝났는데 저한테 오더니 막 이러면서 천공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내보고 천공 유튜브를 보라 이거예요. 안 보겠다고. 보고 나서 다음 이야기하겠다. 이래가 그 다음에 이제 토론에 보고 나가가지고 내 봤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느냐. 진짜 황당하다. 이 사람은 첫째 자격이 없다.
둘째, 정상이 아니다. 우리 캠프에서 왜 윤석열 후보한테 그렇게 네거티브를 하냐. 주변에서 제 도와주는 분들이 저를 말려요. 그래서 내가 그렇지 않다. 이거는 한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정상인지 그거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이후에 벌어진 사건들을 이제 국민들 다 아시는 거고. 윤 대통령은 준비도 안 되고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 사람이 비상계엄까지 할 줄은 저도 몰랐거든요. 지금 대처하는 과정 그리고 이제 헌재 결정 이후에 어떻게 나오든 간에 상당히 갈등 혼란이 예상되는데 국민의힘 몸담고 계신 국민의힘을 보면서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뭐 정광호 목사나 극우 유튜버들한테 끌려다니는 거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국민의힘이 확실하게 단죄를 하는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약간 양시론 같이 이래 나온 것도 나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요. 국민의힘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보수를 대표하는 정당이고 보수가 지켜야 될 덕목 중에 아니 법치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이제 제가 한 가지 조금 되게 찜찜한 거는 부정선거론입니다. 이제 보수층 안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지고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상당히 높은 퍼센트가 부정선거론을 믿어요. 저는 그 부분은 뭔가 이게 해결이 그렇게 쉽지 않고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정을 하는데 국민의힘이 진짜 그렇게 막 극우 정당으로 변했느냐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탄핵 반대 집회에 나오는 시민들 중에 상당수가 스스로 극우화가 돼 있는 거냐 지금 그렇게도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탄핵 반대의 어떤 집회의 어떤 에너지 그 안에 이제 우리가 어떤 게 있냐면 8년 전에 겪었던 일들이 있는 거예요.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우리도 보수도 상당 부분 동의했잖아요. 근데 문재인 정권이 국민 통합의 길로 안 가고 제일 열심히 했던 게 적폐청산 수사고 그 과정에서 사람도 많이 구속되고 기소되고 재판받고 했던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이번에 또 우리가 정권을 넘기면 이번에는 문재인이 아니고 이재명이다. 이재명 포비아라는 게 그렇게 나오는 거고 이재명은 대통령이 만약 된다면 문재인이 적폐청산 수사했던 것보다 몇 배는 더 잔인하고 독하게 할 거다라는 그런 게 있어요. 바로 그 점이 저는 지금 보수의 결집으로 나타나고 있는 에너지가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만약에 대선이 열리게 되면 대선이 치러지면 나오시는 거죠, 당연히.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경제도 안보도 문화도 다 챙겨야 되는 자리잖아요. 복지도 챙겨야 되고 노동도 신경 써야 자기한테 일할 기회를 국민이 부여했을 때 진짜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그 짧은 임기 동안 나라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정치인의 역할이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진짜 해보고 싶었죠. 그리고 굉장히 제 스스로 많이 훈련을 시켜왔고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하고 이러면서 늘 준비를 해왔던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탄핵 심판이 되면 그때 가서 밝힐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어떤 대통령이 필요합니까? 어떤 화두?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경제라고 생각해요. 이 계엄과 탄핵의 이 와중에도요. 여론조사 같은 거 보시면 국민들 절대 다수가 경제 민생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인구위기, 저출산 문제나 양극화 문제는 경제 문제가 해결돼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혁신성장에 앞으로 매진하는 그런 정부, 그런 대통령, 그런 정치가 나와야 경제가 살 거다. 나라 기둥은 경제하고 안 봅니다. 제가 국방이 8년에 있으면서 공군력, 해군력 강화하고 해병대 강화하는데 굉장히 주장을 많이 했고요. 자체 핵무장을 하자 이런 주장을 이제 제가 오랫동안 계속 해왔기 때문에 우리 안보와 우리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수단은 다 가지고 그러고 나서 북한하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대화를 하는 게 맞다. 저보고 매파다 뭐 너무 강경 보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안보에 대해서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어요. 보통 흔히 이제 유승민 대표 하면은 개혁 보수, 그죠? 2011년 전당대회 도전할 때, 2015년 새누리당 원내대표 때, 국회 대표연설 할 때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이 보수라는 게 뭐냐.
우리 헌법을 진짜 정독을 해봐라. 정의와 공정, 자유와 평등, 생명과 안전, 환경, 평화 이런 게 다 나온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진보의 가치고 보수는 그러면 추구해야 될 가치가 딱 하나, 자유. 그거밖에 없는 거냐. 이거는 보수 스스로 바보같이 운동장을 좁히는 거다. 해병대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박정훈 대령 같이 자기 자리에서 역할과 사명을 다하는 영혼 있는 군인, 그 사람을 오히려 보호해 주는 게 진정한 보수 아니냐. 송파 세모녀 사건이 났을 때 죽어가도록 가만 내버려 두는 게 그게 보수냐. 너무 안타까운 거는 저희 그런 생각들이 잘못돼 가지고 제가 공천에서 학살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게 아닙니다. 제가 2011년 전당대회 나갔을 때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친박들이 저를 다 밀었어요. 근데 2015년에 선현장 원내대표 할 때 똑같은 이야기를 했더니 그때는 배신의 정치라고 돌아온 거예요. 그냥 조폭 논리예요. 내 시킨 대로 하면 같은 편이고 살아있는 권력의 눈에 어긋나면 이거는 이제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잠깐 또 언급하셨고 이거 뭐 너무나 지겨우실 텐데 이 배신자로는 10년 됐어요, 그죠? 예. 이거 안 바뀌네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은 생각을 고치기가 쉽지는 않더라. 제가 이 추구해왔던 정치에 대한 대가랄까, 그 비용을 제가 치르고 있는 거다. 어떻게 보면 제가 추구하는 정치를 계속 갈 수 있는지를 아니면 그쪽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배후에 제가 굴복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건지 저라는 정치인에 대한 약간 뭐랄까요 시련 내지는 시험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대구에서 태어나고 대구에서 학교 다니고 대구에서 사선 국회의원을 한 사람 아닙니까? 대구 경북이 변하면 저는 한국의 보수 정치가 변하고 우리 한국 정치가 변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요. 제 진심이 얼마나 통할지 두고 봐야죠. 지금 분위기는 오히려 그 진심이 더 통하기 어려운 지금 벽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보수 결집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거죠. 제가 이재명 대표의 최근 우클릭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거든요. 이재명의 우클릭을 절대 가볍게 보지 마라. 이재명은 왼쪽 끝에 있다가 지금 중간으로 오른쪽으로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국민의힘은 지금 이재명하고 중원에서 맞서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논리 정책으로 싸워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이재명은 중원을 아주 쉽게 막 이렇게 공략해 오는데 우리는 오른쪽 끝으로 몰려가 가지고 그 안에서 바글바글 우리끼리 우물한 개구리 같이 우리끼리 뭐 부정선거를 이야기하고 뭐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 중원에서 거기에서 결투해서 승패가 결정이 되니까 거기에 내가 싸워서 이길 자신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특히 중도층 이런 사람들은 얘기하는 게 공통적으로 유승민이 국민의힘 후보가 된다면 찍어줄 생각이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동시에 근데 후보가 안 될 거다. 보수 유권자들한테 우리 또 당원들한테 정면으로 저는 승부합니다. 당신들이 이기고 싶은 권력의지가 얼마나 있는 거냐. 우리가 더 우클릭하는 김문수 장관 같은 사람을 내서 대선을 승리를 한다? 저는 꿈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제 국힘 당원들이나 지지층들이 이재명한테 넘겨서는 안 된다라는 의지가 진짜 강하면 이길 후보를 찾지 않겠냐. 거기에다가 정면으로 이길 후보가 내밖에 없다. 호소를 하는 수밖에 없다. 나머지 또 그런 반면 뭐 홍준표, 한동훈, 오세훈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또 원희룡 이분 나온다 하고 나머지 후보들은 좀 어떤 유의미한 저는 만약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뭐 그분들 중에 저보다 대통령감으로서 더 나은 사람이 있으면 제가 그 사람을 도와야죠. 예. 근데 그거 없어 보여요. 없어 보인다. 오케이. 혹시 국민의힘을 떠나서 다른 선택 전혀. 전혀. 예. 지금 내란을 이제 배출한 이제 국민의힘이잖아요. 비상계엄 선포한 국민의힘이 대선에 후보를 내는 게 맞냐 이렇게 또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그냥 우리가 데리고 온 용병이에요.
어떻게든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열망 속에 그냥 한때 착각에 빠져가지고 자격 없는 사람을 용병으로 데려와가지고 그냥 대선에서 가까스로 이겼는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예? 이런 짓을 저지르더라.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이지 보수 전체의 잘못이 아니다. 그런 맥락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후보를 낼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야당 후보는 대선 후보 네. 이재명 대표가 될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큰 차원의 공정은 윤석열과 이재명을 동시에 정리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재판은 2심에서 3월 달에 유죄가 나오더라도 이재명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다 이러면서 끝까지 나오면 뭐 지금 민주당의 구조상 그걸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의 후보가 현실적으로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어떻게 이재명 대표가 가장 쉬운 상대라고 어디서 말씀하셨어요? 네, 맞아요.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당연히 많고 지난해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다 봤는데 굉장히 잔인하게 그 정적들을 제거하는 걸 보고 아, 이 사람 민주주의자 맞나? 그리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정치보복 더 세게 할 수 있겠구나. 거다가 이제 경제 안보는 수도 없이 말을 바꾸니까 신뢰할 수 없고 굉장히 불안정하다라는 거. 뜨거운 아메리카노든 아이스 아메리카노든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지. 뜨거운 없는 거니까요. 그 이재명 대표가 보면 기본소득, 기본사회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성장 이야기하면서 기본소득을 포기하겠다 그랬다가 또 말을 또 바꿨잖아요. 금투제는 합당한 세금이에요. 여야가 다 합의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폐지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주 52시간을 가지고는 기업인들 앞에서는 예외를 허용할 것 같이 반도체 특별법에 허용할 것 같이 이야기하다가 또 대편설 할 때는 갑자기 주 4일 근로국가 이렇게 딱 이야기하잖아요. 어느 이재명이 진짜 이재명이냐. 정치인으로서 신뢰 리스크가 있는 거죠. 이번 기회에 개헌이 네? 돼야 된다. 국민투표를 언제 해서 언제부터 적용하자. 어느 제도로. 2028년에 총선이 있는데 그 다음에 대통령들이 자기 임기를 포함해서 자기 개헌안을 빨리 만들어 가지고 국회에다 던지고 국회가 그 논의를 빨리 저는 해야 된다. 국회도 대통령도 다 그 권한을 더 줄이면서 더 감시받고 더 견제받는 그런 쪽으로 가는 개헌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통령한테 있는 인사권, 사명권, 거부권, 예산 편성권, 검찰 다 포함, 권력기관들 포함해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확실하게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장치들을 도입하는 거 하나. 두 번째는 국회는요. 국회는 불체포특권 면제권 플러스 탄핵을 이렇게 남발하고 특검을 이렇게 남발하고 예산을 정부하고 여당하고 상의도 안 하고 감액만 해가지고 통과시켜버리고 입법부 행포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국회도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지금의 양당제의 폐해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중대 선거구제만 해도요. 엄청 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정치에 새로운 경쟁의 힘이 생기게 하는 거거든요. 중선거구제를 해서 대구에서 민주당이 되고 광주에서 국민의힘이 되고 서로 상호 침투하는 거예요. 개헌을 그러면은 만약에 대표님이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은 2028년까지 내 임기는 그때만 하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그렇게 안을 던질 수 충분히 해야 헌법을 뜯어 고치자. 나는 재임 안 한다. 만약 그 정도의 진정성을 가지고 나오면 그러면 그게 국민들의 지지를 받게 되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고 지지를 높이면 여야가 무시하기 힘들 거예요.